잠깐, 지금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운전을 꽤 잘한다. 나는 평균보다 더 배려심이 있다. 나는 적어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오늘 영상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들 중 상당수는 통계적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977년에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운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입니까? 응답자의 9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93%.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모두가 평균 이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운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능, 공감 능력, 도덕성, 업무 능력.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자기기만, 즉 셀프 디셉션입니다. 단순히 자신감이 높다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총 5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먼저, 자기기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들. 그 다음, 뇌가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진화적 설명. 세 번째로, 자기기만이 일상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네 번째로, 자기기만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알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오늘 하루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심리학에는 레이크 워비곤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온 표현인데 모든 아이들이 평균 이상인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뇌 안에서는 이 마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1999년에 발표한 연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코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리적 추론, 문법, 유머 감각을 테스트했는데요. 실제로 점수가 낮은 하위 25% 그룹이 자신의 실력을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그룹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지적받아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잘 모르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심리학 연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기만은 단순히 실력 평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억에서도 일어납니다.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심리학자는 수십 년 동안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실험 중 하나에서 참가자들에게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준 뒤 질문을 했습니다. 차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속도가 얼마였냐고 물으면서 일부에게는 부딪혔다는 표현을 쓰고 다른 그룹에게는 박살났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박살났다는 표현을 들은 그룹은 훨씬 빠른 속도를 추정했고 심지어 깨진 유리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저장된 파일을 꺼내는 게 아니라 꺼낼 때마다 다시 쓰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에 대한 기억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뇌는 왜 우리를 속이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 질문에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자기기만이 생존에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화 생물학자 로버트 트리퍼스는 1970년대부터 자기기만의 진화적 기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속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미묘한 신체 신호를 보냅니다. 눈 깜빡임, 목소리 떨림, 표정 변화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스스로도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신호가 훨씬 줄어듭니다. 집단 생활을 하던 인류에게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능력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기만은 어쩌면 그 도구였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오히려 행동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울증적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1979년 심리학자 로렌 엘로이와 린 에이브럼슨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는 장치를 줬는데 사실 버튼과 불은 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없는 일반 참가자들은 자신이 불을 통제하고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오히려 가벼운 우울 증상이 있는 참가자들이 실제 통제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연구자들은 약간의 긍정적 자기기만이 동기부여와 행동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기만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가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에 더 오래 머물고 반박하는 정보는 빠르게 지나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에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끔 운동한 날을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늦게 자고 배달 음식을 먹은 사실은 흐릿하게 처리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사후 합리화입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뒤 논리적인 이유를 나중에 붙이는 겁니다. 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뇌에서 이 역할을 하는 부위를 인터프리터라고 불렀습니다. 좌뇌의 언어 영역 근처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행동이나 감정의 사후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붙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결정했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미 결정된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기만의 또 다른 일상적인 모습은 귀인 오류입니다. 일이 잘 됐을 때는 내 능력 덕분이고 잘 안 됐을 때는 상황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인지 패턴입니다. 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내가 많이 기여했다고 기억하고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발목을 잡았다고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기만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여기서 조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자기기만이 반드시 해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적절한 수준의 긍정적 자기인식은 회복 탄력성, 동기부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셸리 테일러는 긍정적 환상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 약간 과장된 긍정적 자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현실적인 자기인식이 오히려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정도의 문제입니다. 작은 자기기만은 동력이 되지만 지나친 자기기만은 성장을 막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자기 능력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한 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단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이럴 때 자기기만은 진짜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기기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애야 한다는 게 목표도 아닙니다. 목표는 자기기만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중요한 순간에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오류를 빠르게 인식하고 수정하는 능력도 높습니다. 실용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반대 증거를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이 제안한 프리모템 기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왜 실패했을지 역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 자기기만이 문제구나. 나는 이제 더 객관적으로 봐야겠어?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기만을 공부한 사람들이 빠지는 또 다른 자기기만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남들보다 더 객관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편향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편향은 잘 보이는데 정작 자신의 편향은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인지 편향을 설명해 준 뒤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편향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평균보다 덜 편향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기 기만에 대해 배운 직후에도 자기 기만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인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게 자기 기만을 다루는 가장 솔직한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불편하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뇌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반응이니까요.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기만은 뇌의 버그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언제 켜지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는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름 브리핑에서는 이런 뇌과학, 심리학 이야기를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